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서양미술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쓸모있고 신기한 서양미술사 파헤치기. 자, 우선은 이거는 3시간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편당 20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끝내보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양 미술사의 역사를 보기 전에 반드시 미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미술의 목적이라고 한다 보면 어떻게 보면 미라는 개념이 가장 좋잖아요. 즉,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미술, 뭔가를 향유하기 위한 미술이라는 거의 개념 자체의 등장의 여부에 따라서 미술의 사조가 많이 나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 이 미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림을 사고 팔기 시작했던 게 생각보다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술의 목적이 시대별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자,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미술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알지는 모르겠지만 벽화, 무덤 속에 있는 수장품 등등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따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이것의 목적은 확실하게 생존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야. 벽화를 그렸던 이유도 이 동물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원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 자체가 생존과 기원이다. 이후로 나라가 생기고 고대 문명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4대 문명이 생깁니다. 이 4대 문명에서도 역시나 미술품은 있어요. 그죠? 이집트 벽화, 메소포타미아 건물들,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요것 또한 목적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역시나 기원, 목적 자체가 뭔가의 바램의 목적으로 쓰였어요. 이집트 벽화 생각해보면 되겠죠? 혹은 이제 장식의 용도로 쓰게 돼요. 무슨 장식? 왕의 힘을 가시하기 위한 장식.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왕의 얼굴이라든지 왕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힘을 나타내기 위한 건축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도 미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각적 아름다움을 위한 미술은 아닙니다. 이후로 고대 문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가 시작되고요. 이때부터 미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 때도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근데 신화가 딱 봤을 때 어때요? 신과 인간은 거의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 아래 인간이 있긴 하지만 신이 내려와서 인간 세상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즉 인간과 신의 그 계급 자체의 서열 자체가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만큼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개념이 8등신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당시에는 되게 이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너스도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 파르테논 신전 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축물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죠. 그래서 비율, 비례 막 이런 거 되게 중시했었어요. 신처럼 그만큼 완벽하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나요? 신이 이제 절대신이 생기죠. 옛날에는 그리스 로마 때는 다신이라고 해서 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신, 즉 카톨릭교가 생기기 시작하죠. 기독교. 맞죠? 누가? 로마 시대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기독교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하나님 아래의 인간은 굉장히 신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때는 인간과 거의 신이 물론 많긴 하지만 거의 동등하거나 이랬다면 완벽하게 인간 아래 신이 하찮은 존재가 돼버리죠. 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로마 시대 볼게요. 지금 여기서 쭉 정리를 여러분 지금 파일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 바로크 로코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자, 봅시다. 고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이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보진 않을 거고요. 이때는 인간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조각상, 건축물 등이 있죠. 자, 중세에서는 인간이 아름다움이 어때요? 적어졌다고 그랬죠? 인간은 신 아래 하찮은 존재였다. 종교의 권위가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이전까지 중세를 보통 13세기까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는 미술의 완벽한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각상 건축물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신 아래 인간은 하찮은 존재인데 신이 있는데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하지만 그림은 있었어. 어떤 그림? 벽화 혹은 성당의 벽을 장식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나 혹은 카페트처럼 해갖고 직조로 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만 남았지. 근데 그게 미술적인 목적,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건축물 장식, 어떤 건축물? 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성당 건축물 장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타피스트리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직조, 그 다음에 사파, 지금 일러스트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림을 그 당시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으로 전달해 주거나 혹은 스테인드 글라스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굉장히 많은 것이 건축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갔을 때 예쁘다는 건축물 양식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미술. 구석기 때는 거의 미술이 나올지 모르겠네. 자, 지금 보면 동물 벽화들이 있죠. 이때의 미술의 목적은 무엇이다? 생존을 위한 것이다. 기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건축물 요런 거 보면 얘들아 다 여기 이렇게 못자국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못자국들이 실제로 사냥을 나갔을 때 잡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서 창을 던지면서 꽂는 연습을 했던 거지. 보면 너희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중첩의 개념이 써 있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림을 잘 그렸어. 잘 그렸는데 목적 자체는 다르다는 거지. 자, 아까 여러분 잠깐 얘기했던 목적이 다 염원이 담겼죠? 이것도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너스와 굉장히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죠? 자, 이 비너스는 얼굴은 가려져 있어요. 즉, 근데 가슴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이 당시의 목적은 뭐다? 생존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여자의 얼굴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거지. 그럼 비너스란 이름도 누가 붙였을까? 현대에 와서 그 이름이 붙여졌고 이거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미술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넘어가고 벽화 미술로 끝나요. 자, 요거 말고 이제 고대로 갈게요. 그리스 미술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그거 봐야 될까, 얘들아? 고대 미술? 이집트 미술 나오거든? 보통? 자, 여기 보이죠? 이집트 미술. 그죠? 그리고 이런 이집트 미술. 그리고 여러 가지 등장이 있는데 엄청나게 잘 그렸대. 근데 잘 그렸다는 목적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이것도 역시나 그런 미술이 아닌 거지. 그냥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한 미술이 아닌 거지. 그런데 그 미술이 그리스 미술 때 바뀌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그리스 미술을 보면 완벽한 비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자, 비너스가 등장하죠. 아까 여러분이 봤던 빌렌드로프의 비너스, 얼굴이 가려져 있는 비너스와 비교해 봤을 때 완벽한 비율과 아름다운 이상향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의 모습을 그려야지 해서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당시에는 아까 잠깐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신들이 놀아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신전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생기긴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완벽한 비례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얘들아 여러분 이거 그리는 건물 전체에 기능성은 하나도 없지. 다 사방에 뚫려있고 바람 펑펑 들어오고 비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나 그냥 다 같이 신들이 내려와서 있는 장소가 필요했었다기보다 있던 거지 건축물의 기능으로서의 그건 별로 없었다는 거지. 다 같이 회의하는 장소로만 썼다는 거. 자, 그리스 로마 미술도 비슷합니다. 다 건축물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돼요. 중세 미술 하면
자, 선생님이 말했죠. 이 당시에는 인간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완벽한 비례가 필요가 없어져. 인간도 잘 기를 필요가 없어. 손가락 길이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 이게 말이 되니? 정말로 사람이 이게 애긴데 예수다? 예수의 얼굴이 얘들아 완전 성인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절대 인간이 인간다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신의 목소리, 인간처럼 신과 인간은 완전 다른데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당시 건축물이나 그림들 보면 굉장히 조악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여기 있는 작품들이 남아있던 이유는 밑에가 여기가 뾰족한 이유는 재단화기 때문에요. 재단이라는 걸 뭔지 알죠? 뭐야, 교황님이나 어쨌든 말씀하실 때 뒤에 놓여져 있는 그런 단상 같은 거를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신들의 그런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금박으로 해서 막 반짝반짝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벽화 위주로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영험해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빛이 투과됐을 때 그 느낌 자체가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리고는 타피스트리죠. 벽에 걸린, 역시나 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 이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인체의 비율이나 생김새나 이런 거는 절대 사라져버렸죠. 다 직각으로 서 있죠. 그냥 일자로. 자, 중세 미술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혹시라도 중세 건축물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건축을 좀 비평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축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중세시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보면 이때도 비잔틴 양식, 고딕 양식, 뭐 이렇게 나뉘어요. 로마네스크 양식 이렇게 나뉘는데 얘네들의 건축의 목적은 신의 말씀을 닿기 위해, 신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높게 짓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래서 초창기 양식은 그 당시 아직 콘크리트나 이런 돔 양식 자체가 개발이 안 돼서 굉장히 낮은 건물이었다가 나중에 와서는 샤르트르 대성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평을 하고 싶다. 장난 아니지. 비평을 하고 싶다는 자기 좀 건축학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건축 양식을 비평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갈게요.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자, 르네상스는 자, 중세 시대 때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했잖아. 르네상스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니. 이제 좀 인간의 권위즘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13세기부터 보통 16세기까지 거치고요. 가장 르네상스가 핫했던 시기는 15세기, 1400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아름다움, 미라는 개념을 좀 살려보자. 중세 때 그런 딱딱한 인간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그 시대의 미술, 문화, 예술을 되살려보자. 그때 되살려보고자 따라하고자 했던 양식이 그리스 양식이에요. 그리스 때 그림 되게 아름다웠잖아요. 그리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갖고 오자. 그래서 이 당시 르네상스를 문해 부흥 운동이라고 해요. 문화와 예술을 부흥시켜보자. 인간의 삶이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맨날 공부하고 막 종교 막 기독교만 믿고 기독교가 아니라 맨날 뭔가에 암울한 시대에서는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편해서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미술관을 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너희들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어. 사람이 문화 예술을 즐기면서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사람의 삶의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진다고 생각을 해. 뭐 보통 그래.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도 인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발달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나오게 생각합니다. 3대 거장 누군지 아시죠? 자,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문예 부흥 운동. 그리스 시대에 미술을 갖고 오자. 이거 인간의 아름다움을 했던 그리스 시대의 미술을 갖고 오자라는 게 문예 부흥 운동이잖아. 그러면 이때 사라졌던 게 뭐가 등장하겠니, 얘들아? 완벽한 인체의 비례에다 관심이 갖고, 그리고 아름다움. 또 이때 등장했던 것이 원근법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
이전에는 원근법의 개념, 벽화라는 개념이 없이 거의 다 조각상이었잖아. 근데 이때는 그림이 많이 그려져. 왜? 르네상스라고 해서 신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신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신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예전에는 굳이 중세 때는 아름다움이 없었다면, 미 생각 안 하고 그냥 전달했다면, 이제는 이 완벽한 형식을 갖고 미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종교 양식을 그려보자. 종교화를 그리자라고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종교는 계속 있습니다. 나중에 인상주의 전까지는 종교 미술이 뗄 수가 없어. 이때까지는 완벽한 종교 미술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인상주의 때도 종교가 있긴 하지만 종교보다 좀 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생각하고 좀 더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뿐이지 아직까지 이전까지는 다 종교 미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르네상스 미술 간단하게 볼게요. 르네상스 미술은 자, 여러 작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나리자가 우선 제일 먼저 등장하죠. 배경을 보면 완벽한 원근법이 나와 있고요. 인체의 비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손 보면 얘들아, 옛날 그 길쭉길쭉하던 아까 중세시대의 손과 완벽하게 다르죠.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와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있고요. 자, 보티첼리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역시나 약간 옛날에 봤던 비너스 보이죠? 팔등신 비례가 등장하기 다시 시작했고요. 자, 다빈치의 작품과 이게 다빈치 거라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미켈란젤로는 원래 건축으로 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건축가였는데 보면 얘들아 주름 표현한 거 봐라. 언니 선생님 실제로 봤는데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엄청 멋있어. 자, 완벽한 비례와 옷감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이 엄청나게 실력을 가진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는 나중에 뭘로 유명해지지요? 자, 벽화로, 성당 벽화로 유명해집니다. 성당 속에 천장화예요. 이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서 보이니 얘들아? 지금 사진이 잘 안 좋으네. 이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노력. 자, 천지창조 보이죠 여기? 천지창조. 여기 보면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들이 다 여기 등장하죠? 이거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등이 굽었다는, 목이 굽었다는 얘기가 전달되죠. 여기 보면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엄청난 실력가예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는 꼭 한번 봐서 이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미켈란젤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라파엘로는 작품이 남아있는 작품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게 라파엘로의 작품이고요. 라파엘로는 천재 화가였어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슬퍼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래서 얼굴 잘생겨, 성격 괜찮아, 그림 잘 그려서 인기가 많았는데 결국 일찍 죽었대, 병으로 죽었는데, 자, 이거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해서 역시나 성당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보면 비슷하죠? 완벽한 비례와 원근법이 사용된 공간. 근데 여기는 특이한 점이 자기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라파엘로의 얼굴을 보여줄 건데, 라파엘로는 잘생겼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은 봤을 때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라파엘로 얼굴 정도는 알아보고 갑시다. 자, 라파엘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사람이 아까 보였던 선생님이 아테네 학당 어딘가에 등장한다고 했었어요. 자기 얼굴을 벽화 속에 그려 넣었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얼굴 찾아봐라가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성당 벽화, 모든 위인들이, 여기 플라톤하고, 여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있거든? 여기에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과 땅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두 명 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피타고라스 있고 모든 신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화가의 권위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나 잘났어야. 이게 얘들아 굉장히 미술사에서 중요해. 자, 르네상스 때 이렇게 완벽한 비례, 원근법, 진짜로 이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죠. 물론. 하지만 이제 바로크 시대와 로코코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힘과 즉 교회의 그런 그 성당의 힘과 왕, 귀족의 힘이 엄청 세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미술 자체가 귀족 미술이 돼. 선생님이 지금 귀족이라는 말로 좀
숨겨놓긴 했지만 귀족이란 거는 기득권의 미술이라는 거지. 근데 이전에도 물론 그렇긴 했었어. 근데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에 와서는 더 향락, 아름다움, 사치를 위한 미술이 많아지기 시작해.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 17세기에서 18세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크에는 이거 여러분이 비평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핀란드, 네덜란드가 지금 어딘 네덜란드 옆에 플랑드르라고 살짝 붙어있는 나라 있어요.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플랑드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스페인. 자, 여기서 대표적인 화가 한 명씩 알려줄게요. 이탈리아에는 카라바지오, 네덜란드에는 렘브란트, 그리고 베르메르, 플랑드르는 루벤스, 스페인에는 벨라스케스. 여기에 프랑스도 있지만 프랑스는 유명한 화가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프랑스는 완벽한 귀족 미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루이 14세, 18세 등장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등장하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완전 왕과 귀족을 위한 미술. 그리고 이 미술 프랑스 양식이 그대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로코코 양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프랑스는 딱히 뭐라고 작가를 안 알려줄 거예요. 있긴 있어. 와토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굳이 왜냐면 완벽한 장식 미술이라 화가의 특징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다 비슷비슷해.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크 미술 하나씩 보여주고 갈게요. 지금 이게 이탈리아의 미술이었잖아. 그지? 르네상스의 미술이었잖아. 르네상스의 미술은 이렇게 원근법과 사람의 그림 전체가 이야기가 한 화면에 다 드러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이야기가 그림 속에 다 드러나야 돼. 근데 바로크는 이 르네상스의 비율과 원근법은 그대로 갖고 오지만 그림 자체가 달라져. 어떻게? 연극적으로. 자, 배경이 어두워지죠? 배경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한 곳에 집중되는 듯한 시선을 주지요. 연극적 화면 구성이라고 하고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발생했거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3대 화가가 다 이탈리아의 화가란 말이야. 이탈리아 화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그대로 화풍을 갖고 오되 거기에 연극적인 요소를 넣어. 왜? 이 모든 얘기는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르네상스보다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발전시키는 걸 누구의 취향으로 한다? 사는 사람들. 그림을 사는 사람들의 취향으로 한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귀족들이 이 카라바지오, 이탈리아의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의 이런 연극적인 화면을 엄청나게 좋아했어. 보면. 그래서 굉장히 검정색 화면에 이렇게 사람들을 가운데 하면서 집중되는 듯한 느낌. 완벽하게. 그리고 형태는 완벽하지 얘들아? 비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아까 제일 유명한 작품이 요 시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배경은 어둡죠. 이사 스페인 사람이에요. 시녀들은 한 번 비평해 볼 만큼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 많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에도 역시나 화가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봐도 누가 화가인지 알겠죠? 화가의 얼굴이 근데 예전 라파엘로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만큼 화가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얘기. 화가의 권위가 왜 높아져? 미술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고 미술을 사려는 사람, 즐기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라가 편안해졌다는 얘기야. 즉 그림을 즐기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얘들아 미술이 후원이 엄청났단 말이지. 프랑스 건축물 장난 아니잖아. 나중에 프랑스 혁명으로 망하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의 작품 수가 어마어마했어. 화가의 존재 자체는 뭐 왕이나 귀족처럼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 만큼의 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네덜란드도 있고요. 아까 베르메르라고 루벤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니? 루벤스. 플랑드르는 루벤스. 자, 루벤스 보면 루벤스는 굉장히 몽글몽글한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여기 안 나와 있나? 자, 루벤스 보여줄게요. 루벤스는 여자의 인물을 좀 잘 그렸는데 여자의 몸이 이렇게 되게 몽글몽글 약간 솜사탕 같은 그림.
뭘 좀 많이 그렸어요. 딱 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니, 얘들아? 그치? 자, 루벤스. 되게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 이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가장 바로크 미술을 많이 이끌어갔던 나라가 요 나라들이었고, 이 중에서 카라바지오, 렘브란트, 베르메르, 루벤스, 뭐 벨라스케스 등등의 사가들이 유명하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하면 숨겨진 이야기, 너희들이 비평할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지금 한 나라를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어. 자, 중세시대 종교라고 했었을 때 중세시대 종교는 구교야. 그런데 종교개혁, 나중에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신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신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 현재 알고 있는 기독교고, 구교는 카톨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신교가 등장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미술의 소재가 달라지게 돼. 즉, 구교는, 카톨릭은 왕과 귀족이 좋아하는 미술, 즉 멋들어져 약간 잘나 보이는 미술을 이루려면 결국은 뭐야? 종교화 같은 거란 말이야. 혹은 자기 초상화, 귀족들의 얼굴들, 아니면 예쁜 뭐 장식하기 위한 뭐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데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선 다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신교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작은 것도 소중하다라는 개념이 생겨. 작은 것도 소중하다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작은 것도 소중하다라는 얘기는 일상에서 보이는 물건들도 그림 속에서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즉, 일상의 물건을 그림으로 그린다? 정물화. 일상의 풍경을 그린다? 풍경화의 개념이 처음 등장해. 어디에서? 이 5개의 나라 중에 하나에서. 유일하게 신교를 받아들인 나라. 나머지 나라들은 은연중에 몰래 신교를 받아들였고, 네덜란드는 국가에서 아예 신교를 받아들이게 되거든? 그게 네덜란드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이 렘브란트와 베르메르의 그림을 지금 보여줄 거거든? 자, 지금 선생님이 네덜란드 미술로 검색해 볼게. 네덜란드 바로크로 검색할게. 네덜란드 바로크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가 등장하죠. 이 여자는 귀족도 아니야. 그치? 마리아도 아니야. 그냥 일반 하녀야. 그치? 옷도 굉장히 낡았죠. 하녀가 그림 속에 등장을 하고 정물화가 그려지기 시작하고 풍경이 그려지기 시작해.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야, 얘들아. 어쨌든 종교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면 이탈리아의 바로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완벽한 종교야. 한번 지금 해본 김에 해볼까? 자, 앞에 있는 스페인의 바로크, 이탈리아 바로크 다 한 번씩 검색해보세요. 이탈리아 바로크라고 하면 건축물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술 자체가 지금 잘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스페인 사람이죠? 이탈리아 바로크 하니까 잘 안 나오네. 음악하고 같이 섞여갖고 그냥 그림 자체가 그냥 카라바지오라고 얘는 이탈리아 바로크 그냥 카라바지오야. 카라바조, 파라바지오. 자, 완벽한 성서의 내용.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다르죠? 완벽하게 다르죠? 네덜란드랑. 자, 이거의 차이점을 보면서 여러분이 비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있는 내용 잘 정리해서 어떤 걸 비평하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샷시에는. 자, 오늘 수업 잘했어요.